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나라를 갖다 팔아먹는 매국노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들고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국민 저항권이 왜 우리가 합리적인 것인가를 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 저항권 나중에 보낸 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장일 목사님 보낸 거 한번 띄워줘봐. 너아라 TV로 너아라 TV로 보냈잖아 마지막에 국민 저항권 박스 해가지고. 그 시간에 네. 거기 나왔네. 네. 자, 저기 제일 보면 국민 저항권, 네. 대한민국 수립의 근본인 헌법의 재정권자는 국민이다. 네. 재원의 구성 권력. 네. 국민이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네. 저항권은 헌법의 모든 통과는 국민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이 다 왜곡되거나 잘못되어질 때는 국민이 주권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저항권은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 헌법의 재정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천부적 권리이자 사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서 지금 막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지. 헌법을 이기고 이번에 뭐 그 탄핵 인용이 된 것도 보면 법으로 이걸 판결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법이 아니라 자기들 놀리고 오히려 이쪽에서 진실로 그러니까 형사법에 의해서도 보면 이게 이쪽 그 피해를 입는 피항고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지 못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되질 않거든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피고인에 대한 것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거짓되게 왜곡시킨 것은 다 인정했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청래가 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써서 그대로 읽었다는 거야. 맞아. 예. 맞아. 예. 사실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깡그리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국민이 가장 합법적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헌법에 보면 넘겨서 한번 보시면 국민 주권은 국민 재민이죠.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의 재정권자는 국민이고 그렇죠. 헌법의 재정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잖아요.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모든 고난을 지금 도둑 맞았거든. 강탈당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항에 보면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 불의의 한거 이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야. 불의의 한거, 사회적, 폐습적 불의, 타파 등 헌법 제정의 취지를 헌법 전문에 명시해 놓았다. 그렇죠. 예,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에 한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맞아요. 국민 저항권은 예. 저 불의에 한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불의에 한가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불의에 한 거냐 그러면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예. 체제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가치에 있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번에 왜냐 헌법에서 입법부가 이게 입법부가 소치안을 발의시켰는데 사법부가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권 분립이 완전히 훼손된 거예요. 아니 그 대표적인 것이요. 이번에 저 국민의 저 민주당에서 저 문영배하고 두 사람을 이미선이하고 연장을 했잖아요. 6년 아니 연장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잖아요. 4월 18일. 그러면은 그것이 헌법적으로 봐서 명시가 딱 6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헌법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이나 뭘로 고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가지고 고치고 있어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 네.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것만 갖고 해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거야. 저항권이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걸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가장 합법적으로. 근데 예.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토론회 할 때 주제도 무제한,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무제한 토론했단 말이에요. 모든 기자들하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만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 헌법이 요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거 딱 들어보면 나와요. 자.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좀 크게.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여기서 전 목사님 잘 봐야 돼. 그 앞에 아니,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 그만 들어. 이건 내가 김학성 교수님한테 수천 번 확인을 했어요. 나도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그 헌법학자의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이번 저 주일날 연합예배에서 직접 김학성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헌법 아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 위에라고. 아니 어저께도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어제 들었죠. 네. 그러니까 헌법학자 말이 맞고. 아니 헌법학자의 말을 내가 직접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이건 혁명으로 갈 때는 이게 맞다. 아이 참나. 물론 가만히 있어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방송한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전화까지 했는데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거야. 헌법 위에. 이 국민 저항권이 실제 집행된 것이 언제 집행됐냐? 실제로 집행된 것이 여러분 것도 있지만은 실제된 것은 4.19 때 집행된 거예요. 4.19 때. 4.19 때가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4.19가 일어난 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령 선포한 것도 똑같은 거야.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했다 이 말이야. 부정선거 때문에. 같은 주제. 그러면 4.19 때는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홍범 목사님. 예. 오늘날도 국민들이 아니 4.19 같은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헌법 전문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헌법 전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4.19 민주 이념을 뭐하고? 계승하고죠. 이때도 헌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거야. 4.19처럼 하라는 거야. 지금 이것이 헌법 전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나라가 무너지고 오늘같이 4.19보다가 지금 더 무너졌거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 있어요? 법률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국가가 다 개판된 상태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하는데 우리가 불의의 항거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할 때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헌법을 탈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보장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간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국민